장재현 의원이 길을 닦아놨으면 거기에 더해서 그냥 나는 앞으로 그냥 뭐 공관위원 체제로 간다. 맞습니다. 난 네. 당대표지만 뭐 권한 행사하지 않고 총선 때까지 그냥 공관위원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훈훈한 예. 마무리 우리가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 불출마하고 열심히 뛸 것이다. 이런 게 너무 좋잖아. 아니 근데 진짜 수준 미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멘토랍시고 만나는 사람이 준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당의 가치가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유성의 주피터 같은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성.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야, 거냐고. 정말 진짜. 이래가지고 장재원 의원이 제가 보기에 장재원 의원이 이쯤 됐으면 비대위원장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구까지 내려놓고 삼선 의원은 그런 특혜까지 다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윤석열 정부 성공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전날 나왔는데 네.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당대표도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아니, 대표가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지지율이 한 4%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김기현 대표 거론하고 그리고 내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쓰겠다. 나에 한번 다 그러니까 불사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치고 나갔던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칩니까? 그러니까 마치 윤심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때 코스프레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나요? 이건 진짜. 정말 인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김기현에 대한 성토 이런 거 뭐 많이 그러니까 뭐 어쩌면 지금 이 상태라면은 무소속으로 울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번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겨놓은 걸 봤었을 때도 일단 이게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이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좀 싸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 자기가 윤석열 정부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 열지 않는 것도 싸가지가 없는 거고 사실 국민들한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니 최소한 그 마지막 메시지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마디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 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뭔가 내가 책임을 끝까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그 국민 마음을 읽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딸 마음을 읽을 필요 없지만, 그 네. 정상적인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그 국민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김기현 대체 뭐하냐, 김기현 물러나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방송에서 네.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동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율과 뭐 대통령 지지율을 갖다 견인했던 사람은 사실 김기현이 아니라 뭐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지. 그렇죠. 사실 뭐 김기현이 했습니까 대체- 김기현 대표가? 내가 하려 했는데. 한게 뭐 없어요. 했습니까, 한 게. 뭐? 진짜로. 장재원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뭐 또 큰 일을 맡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네. 진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더 크게 정치권에서 쓰여야 된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그때 언제 한번 김기현 대표가 네네. 이게 우리 이제 저 한번 밥 한번 사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석에서 그냥 뭐 총선에 대해서 되게 좀 별로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밝혀주세요. 무슨 얘기 제가 들으셨어요? 교수님? 그동안 그걸 네. 듣고 약간 열이 받았는데 얘기하세요. 이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열이 받았는데 그때 네.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거든. 그동안. 왜냐면 나 비밀을 잘 지키잖아. 야 청기조설입니다 이제. 네. 이런 여기서 할까? 네 하세요. 그때 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된 직후에 직후는 아니고 좀 더 지난 직후죠 뭐 사실상. 네, 뭐몇 직후에 달 지난데.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따로 했는데 사석에서. 네네, 사석에서. 그때 총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네. 그래도 김기현 체제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네. 참고 있었지만 네. 오늘을 밝히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 했거든요.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한 180석 이상을 꼭 얻어서 이 검수완박을 다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 그렇게 너무 이기면 안 돼. 그러면 당이 좀 오히려 더 안 좋다. 우리 그냥 155석 정도 되면 좋겠고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가 차라리 좋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대 선거구제면 2명 나와서 그러니까 뭐 2명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넓은 선거구에서. 네. 그러면 여당 야당 하나씩 되면 좋다는 이런 식. 정말 나는 열이 받았던 게 뭐냐면 나는 그 당시 나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총선에서 200석 해야 된다. 우리 안 이기면 큰일 난다. 저놈 이러고 모두의 앉았는데 생각이었죠. 예. 당 대표 목표가 155석. 여기에 나는 쇼크를 받았어요. 절실함이 없었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당 대표를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투쟁력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예, 수정력. 그러니까 뭐하러 당 대표를 하지? 그럼 어떤 마음에서? 그러니까 원래 총선은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는 이제 남들 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과반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자회견 같은 데서 그렇게 그렇지.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지. 그래야 좀 네. 언더도 그런 거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석에서 당이 뭐 너무 많이 얻으면 당이 깨진다고 얘기하면서 155를 주장하는 그런 당 대표. 나 그때 굉장히 실망해서 열받아 갖고 내가 이제 빨리 우리 저기 아무한테나 말한 건 아니고 내 아내 붙잡고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멱살 쥐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 그랬는지 이미 그때부터 싹수가 좀 노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양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 뭐 여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야야 너 반 나 반 그게 지금 김기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난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더 하루빨리 김기현 체제를 끝장내고 더 좀 투쟁력이 있고 더 싸울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지도 체제를. 이준석 같았으면 그거 4개월 전에 깠다. 그렇죠. 당연히 까고 막 까고 통화 녹취록 까고 뭐 그렇지, 녹음하고 그렇지, 녹화하고 그렇지. 애플워치로 녹화하고 뭐 다 했겠죠. 다 했겠죠. 그냥. 야 서민 교수님이 지금까지 나중에 참고 있다가 이준석은 그거를 나중에 55석으로 고쳐갖고 얘기해. 155석이 아니라 우리는 55석. 충분히 그럴려면 이준석은. 야 지금 뭐 이준석이랑 김기현 얘기하니까 진짜 화딱지 나가지고 죽겠는데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준석을 회동한 거를 놓고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건 이게 마지막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내통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뉴스 보니까 뭐 중진 의원이 뭐 그 자리를 마련했다. 그거는 변명이죠. 왜냐하면 중진 의원 2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지금 같은 시기에 아까 교수님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이준석을 이 타이밍에 만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100%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중진 의원이 자기 자신인가? 분신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정신부절이 와서 2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기현 정도면 중진이긴 하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2명을 설득하건 100명을 설득하건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안 만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뭐 일주일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준석의 탈당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김웅을 그 다음에 또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웅도 마찬가지로 탈당하는 걸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났다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탈당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뭐하러 만나겠냐고요. 지금 시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만난다라는 판단 자체를 했다는 건 김기현 대표가 바보도 아닐 건데 사실상 예전부터 쭉 이준석과 뭔가 내통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에 갑자기 뜬금포로 듣도 보도 못한 많이 듣기는 했지만 김무성 같은 사람이 갑자기 또 언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추억의 인물. 김무성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뭐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불출마는 얘기 안 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김무성도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페이스북에 김기현이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그 메시지도 보면 불출마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마 얘기가 없어요. 네. 장제원 의원이 바로 전에 불출마 선언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불출마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100% 그냥 무소속이라도 울산에 또다시 나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울산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금 진짜. 김기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울산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 진짜 제가 울산에 출마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교수님 나가시면은 교수님은 우리 저 출마를 시킬까요? 지금 노원에 나갈 게 아니라 교수님 울산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만큼이나 저희한테 분노를 주고 있는 게 김기현이 됐어요. 진짜네. 저희가 진짜 그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정말 이 시대가 말이야. 시대가 투사를 만드는 거지. 투사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시대 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시대 정신을 잡고. 근데 그러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지시더라도 김기현의 표를 갖고 오셔야죠. 김기현 되면 그럼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지. 왜 내가 전사해?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면 같이 나가면 표가 더 분산되잖아요. 김기현 표가. 야, 근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155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교수님이 그 사석에서 검수완박을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상적인 당대표였으면 검수 한번 무력화시키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검수 한번 무력화시키고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악법들 싹 다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당대표의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앞에 무슨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좀 그래서 겸손한 척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좀 열심히 해봐야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네. 아니 사석에서 그렇게 사석에서. 무슨 뭐 네. 우리가 155석 정도면은 뭐 괜찮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게 지금 곳곳에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몇 개 만들어 갖고 네. 그걸로 지금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령을 지금 민주당이 뭐 위법이라고 계속 지금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실삼에서 한동훈 보면은 여기 네. 이제 뒷부분에 막 그 우리 보수가 나가야 될 그런 길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데 네. 거기 이준석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준석이 왜 한동훈 장관을 왜 라이벌 로직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왜죠? 대선 이후에 앞으로 보수는 내가 이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괴롭히는 거니까 한동훈 장관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 전혀 어차피 한동훈 장관 없어도 얘는 어차피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 원래 안 된 놈이에요. 놈인데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갖고 계속 한동훈 장관은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틈만 있으면 한동훈 대체자 한동훈이 내 대체제 못 될 거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동훈은 내 대체제가 그러니까. 될 수 없고 보완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40, 50대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네. 자기는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젊은층 지지율이 최근에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에 대한 영장이 이제 뭐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아마 발부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되면 한동훈 장관 탄핵될 것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발부될 거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 그러니까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게 기각됐다면 판사를 탄핵해야지 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얘기죠. 예. 그리고 막상 발부되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준석이 뭐라는지 아세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이재명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구사하고 있는 언어의 수준은 한마디로 이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재명이 그냥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영상 딱 기각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민주당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거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이재명이 범죄자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니네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얘는 민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좀 빌부터 먹으려고 하는 애예요.